자, 그렇다면 이렇게 60년간 지속된 오손 웰즈의 아성을 꺾은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현기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알프레드 히치콕은 잘 알다시피 영국 태생의 감독이고요.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작업을 했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사이코나 새라는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현기증은 1958년 작품이기도 한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이코라던가 새보다는 좀 덜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작품의 등장이 매우 상징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60년간 영화사에 일종의 비평적인 어떤 호흡을 가져오고 기법적 전환과 플롯의 혁명을 가졌던 작품이 1위를 했다면, 히치콕의 영화는 다름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와 정신분석적인 인물을 통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강한 내적 욕구가 발휘된 게 바로 1위의 선정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히치콕을 발견한 사람도 까이에르 시네마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누벨바그 영화 감독들은 히치콕을 너무나 좋아해서, 가령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브라이언 드팔마는 사이코를 다시 만들면서 드레스 투 킬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히치콕키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히치콕 영화의 특성들을 얘기하는데, 가령 언제나 아름다운 금발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What are you thinking now, Mama? About 그리고 언제나 반전이 있고요. 모성적 초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 남자 주인공이 만나는 여성과 대결하는 어머니 캐릭터도 자주 등장을 하고요. 무엇보다 서스펜스가 등장하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카메오로 등장을 하고 있는 장면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령 히치콕에는 금문교가 등장하고 있어서 랜드마크를 잘 활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히치콕은 우리가 왜 영화를 보는지 그 내면의 은밀한 욕망을 건드는 데 천재였는데요. 가령 이창이란 영화를 보자면 왜 우리는 영화를 보는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영화가 아니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남의 삶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관음증을 영화의 욕구로 전적으로 내놓은 감독이기도 해요. Can't you just see me rushing home to a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보면서 남의 삶을 엿보지만 그 엿봄을 통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게 바로 영화다라는 심리적 국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스펜스라는 건데요. 서스펜스는 이를테면 이런 감정입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영화 속 인물을 해하려고 할 때 영화 속 인물은 몰라요. 그런데 관객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서스펜스라는 용어는 결국은 우리가 히치콕주의자라고 부르는 코엔 감독이라던가 여러 감독들이 활용하고, 봉준호 감독도 무척 애정하는 그런 영화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관객도 놀라고 한편으로는 등장인물도 같이 놀라는, 이를테면 살인의 추억에서 혼자 걷다가 어두운 밤이 논두렁에 숨어있던 용의자가 갑자기 덮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모두가 같이 깜짝 놀라죠. 이런 걸 바로 호러씬, 공포스러운 장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서스펜스는 굉장히 교묘하게 만들어진 감정인데요. 트리포와 그리고 히치콕이 대화를 나누면서, 트리포 아까 누구였죠? 바로 까이에르 시네마 그룹의 감독이자 비평가인데요. 둘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서스펜스를 설명합니다. 탁자 밑에 갑자기 폭탄이 터져서 다 다치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 오히려 관객에게만 탁자 밑에 폭탄을 보여준 다음 이 등장인물 둘은 모른 채로 시간이 가는 걸 보여줘봐라. 이게 바로 서스펜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크린 너머 사람들에게 아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좀 무력한 관객인 거예요. 뭔가 알려주고 싶지만 스크린 너머에 있는 두 배우, 두 연기자들은 이미 딴 세계에 존재하고 있죠. 그 갑갑함을 심리적으로 잘 활용해 보자라는 게 바로 히치콕의 제안이었던 겁니다. 이런 장면 얘기해볼까요? 추격자 같은 영화에서 서영희 씨가 막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을 나온 다음에 위협을 당하는 걸 관객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등장 인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 바로 아줌마. 서스펜스인데 히치콕은 서스펜스는 감독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긴장감이다. 요걸 잘 활용하는 게 바로 영화의 묘미다라는 걸 알려준 감독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관계의 주의를 끄는 요소들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 용어를 좀 더 팁으로 알려드리면 맥거핀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맥거핀이란 실컷 쫓아갔는데 허탕친 기분? 이런 것들을 선사하는 겁니다. 바로 영화 사이코에서 우리는 영화 전반부 1시간 내내 그녀가 돈을 안전하게 훔칠 것인가를 집중하게 되고 돈의 안위에만 모두가 다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하지만 막상 목숨을 잃고 나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이코 아시다시피 어떤 영화입니까? 그녀가 목숨을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가 중요한 범죄 영화 그리고 살인마 영화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미끼를 따라가도록 만듦으로써 영화가 주는 반전 효과를 크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맥거핀이 어디서 유래했느냐? 좀 많은 설이 있지만 이미 해외 특파원이라는 영화에 맥거핀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맥거핀이 아니라 그냥 강유정이라 불러도 상관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현대 영화에서도 이 맥거핀을 잘 살리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스파이 영화에서 많이 쓰이고 No. 최근에는 이 No. 맥거핀이라는 용어를 아마 미션 임파서블에서 토끼발이라는 용어로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현혹하는 영화적 기법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맥거핀입니다. 자, 이렇게 영화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의 긴장감을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버티고에서는 버티고 이펙트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줌인 트랙 아웃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기법인데요. 줌을 넣으면서 트랙은 그대로 있게 되면 뭔가 떨어지는 듯한 그리고 확실히 어딘가로 추락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버티고라는 이 이름은 현기증을 의미하기도 하고 고소공포증에서 느껴지는 어지러움증을 영화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지러움증은 어때요? 매우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고민될 때 바로 히치콕이 이 트랙아웃 줌인 기법을 통해서 어지러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하나의 선취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국면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데 아주 탁월한 감각을 가진 게 바로 이 히치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히치콕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를 보는 깊숙한 숨은 욕망을 잘 건드려냈고요. 이 욕망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나를 분석하고 싶어 하는 20세기 현대인들의 감정과 잘 교호작용을 일으켰는데요. 우리가 2022년 개봉했던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도 자꾸 히치콕의 현기증을 얘기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심리적 드라마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